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가족평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족평가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면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요, 해석하고 종합해서 가족 치료, 가족 상담을 효과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가족평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관찰이 있고 또 평가 도구도 있고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차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평가 도구로 MBTI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이번에는 평가 도구로 엔리치, 부부 관계를 평가하는 엔리치 도구가 있습니다. 엔리치라는 것은 올슨과 드르크먼이라는 학자가 1981년경에 개발한 그런 검사 도구입니다. 엔리치, 올슨과 드르크먼인데 우리나라에도 1998년경쯤에 아마 소개가 되어서 관심 있는 우리 분들이 아마 참여해서 공부하고 또 학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및 커플의 어떤 평가 도구이죠. 결혼의 향상, 상담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강점이나 약점을 파악해서 상담과 결혼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 또 커플 가족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평가 도구가 엔리치,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을 보면은 이제 부부가 각각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 부부가 다른 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따로 그렇게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문항도 물론 꽤나 많고 결혼 만족도, 뭐 성격 문제, 의사소통, 갈등, 재정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종교적인 부분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 결과를 이제 평가하고 봤는데도 한 2주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강점 영역은 부부가 높은 일치감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고, 약한 부분은 이제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점수가 낮은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성장이 필요한 부부가 낮은 일치감이 좀 낮다는 거죠. 서로 같은 부분이 낮다는 거죠. 만족감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부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서 부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엔리치 평가 도구에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엔리치 특별히 부부 문제에 대해서 좋은 평가 도구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5가지로 활기찬 부부나 조화 있는 부부나 전통적인 부부, 갈등이 있는 부부, 활기가 없는 부부 이렇게 5가지로 평가해보면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또 장기간에 걸쳐서 부부 문제에 대한 그런 평가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의 성격 문제에는 MBTI가 유명한 것처럼 부부간의 어떤 평가 도구로는 NH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 평가 도구로서 순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검사 도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도구의 목적과 주요 개념에서 보면 가족 기능의 핵심 영역으로 응집성과 적응성, 어댑티빌리티, 코히전이라고 하는 이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가족 유형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순환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된 평가 도구로서 내부자 척도, 자기 보고식인 그런 내부자 척도인 페이시스와 외부 관찰자 척도인 CRS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응집적인 측면과 융통성을 가진 그런 적응력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응집력은 과잉 분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밀착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적응력도 혼돈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 융통적이다, 구조적이다 이런 점을 보면서 이렇게 중간 범위 가족과 균형된 가족, 또 극단의 가족 이렇게 나누어서 이 영역별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평가 방법이나 검사 적용해서 볼 때 서로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지도상에서 가족 유형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융통적 분리, 융통적 연결, 구조적 분리, 구조적 연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족의 어떤 특성을 응집력 차원과 적응력 차원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순환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 도구를 다양하게 알면은 그만큼 객관적인 어떤 특성, 장단점,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과 장점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평가 도구를 잘 또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는 시간이 또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서 평가 도구, 검사 도구를 많이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많이 준비할수록 그만큼 활용도는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평가 주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가족을 평가하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족 체계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전문가 중심의 평가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내담자 중심의 평가, 누구를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느냐, 가족이라는 어떤 단위, 가족 전체를 바라볼 때 전문가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내담자 관점에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포스트 모더니즘 1980년대 이후에 개발된 또 관점 그런 이론들은 내담자 중심의 그런 시각 관점이 우세하고 초기 가족 체계적인 그런 관점 1940년대 50년대부터 개발되어 온 초기의 가족 체계론적인 관점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론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 중심의 가족 체계 이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스템에 관련이 되어서 가족이 상호 의존되어 있고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보다는 그들의 어떤 관계의 모양, 특성이 뭐냐,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어떤 것이냐, 가족의 룰, 규칙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가족을 바라볼 때 관계성, 힘의 구조, 틀, 규칙, 이런 것에 평가에 초점을 두고 전체 가족, 시스템의 전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초기 이론, 가족 체계론적인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려사항은 전체성, 가족의 전체성, 상호 의존성의 정도, 가족이 얼마만큼
서로 소통하고 의존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보고 투가성이 경직되어 있다, 투명하다 이런 경계선에 있어서 바드라인이라는 이 투가성과 또 경직성 이런 걸 이제 보는 것이고 룰 가족의 어떤 규칙에 대해서 규칙이 너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유연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에 따라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봐. 가족 신화, 패밀리 미스라고 하는 신화, 그 가족만이 갖고 있는 신화는 뭐냐? 가족의 어떤 독특한 문화,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의 어떤 틀, 신념, 뭐 이런 건 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가족의 위계, 힘의 어떤 균형, 권력, 이런 문제를 이제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또 하위 체계, 상위 체계, 어떤 부모의 체계가 있고, 자녀의 체계가 있고, 부부의 체계가 있는 것처럼, 체계는, 상위 체계는 하위 체계를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또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은 어떤 것들인가, 전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분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가족 체계라는 그런 틀, 관점, 시각을 가지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초기 이론의 그런 시각이고 관점이고 틀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후기에 198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내담자 중심의 평가는 가족의 기능의 평가는 어떤 개인, 가족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봐야 되고 문화를 봐야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맥락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전문가의 지식 권력에 의해서 또는 가치가 내재된 여러 맥락에서 영향을 받는 행위다. 그러니까 가족의 독특한 가족만의 어떤 틀을 보기보다는 사회 문화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 지식, 또 어떤 먼저 이렇게 앞선 사람들이 부여하는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것을 평가받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 중심의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한 전문가는 내담자이다. 내담자가 전문가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초기는 전문가가 따로 그룹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은 후반기에 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가 없고 상대적이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의 전문가는 내담자이다. 나다. 내가 바로 중심이 된다. 실효자는 단지 가족의 이야기와 목표 반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입장,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것이죠. 전문가의 평가는 최소화하고 내담자 본인의 평가 비중이 오히려 더 증가된다. 내담자 중심이다. 내담자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와 내담자는 체계적이고 협동적인 과정을 거쳐 통합적으로 이제 평가한다.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론도 학문도 어떤 전문가 그룹이 아닌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내담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런 틀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족 평가가 주체에 따라서 전문가 중심이냐 내담자 중심이냐 이렇게 나누어 보기도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가족 체계 모델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인 사조의 흐름을 따라서 내담자의 어떤 가치가 중요시되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평가하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가족 평가라는 것은 가족 치료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가족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 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3장까지 가족평가까지 우리가 봤고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아 있죠. 우리 마지막 장은 가족치료의 윤리적 쟁점,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13장을 같이 나누고 13장이면서 14주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5주 한 주가 남아있는데 그때는 종합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끝까지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하게 돼서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학업을 잘 감당해서 이런 위기 시대에도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